공산주의 플랜 B 경제 파괴의 전략. 공산주의 체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전략이 있다. 이 경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국민을 무력화시키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생존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배급과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다. 소련 홀로도모르 기아를 무기로. 스탈린 치아 소련은 대표적인 사례다. 1930년대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곡식을 모조리 빼앗고 이동을 막아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계획된 기근이었다. 곡식을 숨기면 총살, 마을을 떠나려 하면 비밀 경찰이 가로막았다. 사람들은 풀뿌리, 쥐, 심지어 시체까지 먹으며 버텨야 했다. 빵 한 조각이 생존의 전부가 되자 저항은 불가능해졌다. 기아는 통치의 무기가 된 것이다. 중국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중국 마오쩌둥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수천만을 굶겨 죽인 인재였다. 마오는 차라리 절반이 굶어 죽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배불리 먹으면 된다라며 희생을 공언했다. 그 말대로 약 4천만 명이 아사했다. 기아 속에서 아이가 감자를 훔치면 부모가 직접 산채로 묻어야 했고 노동력이 없다고 노인들이 공동식당에서 쫓겨나 굶어 죽기도 했다. 인간이 부품처럼 취급된 것이다.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사회 전체가 마비됐다. 학교도 공장도 멈췄고 청년들은 지도자의 이름만 외치며 폭력에 동원됐다. 혼란은 경제를 파괴했지만 그 결과 마오에 대한 충성만 강화됐다. 경제 파괴조차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북한 배급과 화폐 몰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역시 같은 맥락이다. 1990년대 수십만이 굶어 죽었지만 정권은 개혁 대신 시장을 억압하고 배급으로 사람들을 다시 묶어놨다. 2009년에는 기습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해 개인의 저축을 한순간에 휴지로 만들어버렸다. 장사를 통해 자립하려던 사람들은 다시 굶주림 속에 내몰렸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국가가 던져주는 배급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 폴포트의 사회실험. 1975년 크메르루즈는 수도 프놈펜을 함락하자마자 도시 인구를 강제로 시골로 내몰았다. 화폐를 폐지하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집단 농장으로 몰았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굶주림과 폭력으로 사망했다. 아이들이 흙을 먹다 죽었고 노인과 환자는 쓸모없다며 방치되었다. 지도부만 배불리 먹고 일반인은 의도적으로 굶겨 죽게 만든 것이다. 쿠바 특별 시기. 쿠바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련 붕괴 이후 식량과 연료 수입이 끊기자 1990년대 쿠바인들은 하루 16시간씩 전기 없이 살았다. 칼로리 섭취가 30% 줄고 평균 체중이 9kg나 빠졌다. 심지어 동물원 동물까지 잡아먹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며 고난을 선전도구로 삼았다. 배급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민은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도록 강제됐다. 베네수엘라 배급 상자 CLAP. 21세기에도 이런 전략은 계속된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 속에서 CLAP라는 식량 상자를 배급하며 사람들을 통제했다. 배급은 공평하지 않았다. 정권 지지자에게는 상자가 더 많이 갔고 반대 성향 지역은 굶주림에 방치됐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충성을 선택해야 했다. 굶주림은 정치적 무기가 된 것이다. 결론 플랜 B의 본질. 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쿠바, 베네수엘라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경제 파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굶주림은 무기가 되고 배급은 족쇄가 된다. 인간은 톱니바퀴처럼 취급된다. 공산주의 플랜 B, 그것은 경제를 파괴해 국민을 무력화시키고 굶주림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는 전략이다. 실패한 정책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한다.